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돈봉투 전당대회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민주당 자체로 꾸려라. 그리고 두 번째가 김남국 의원 논의로 시작된 코인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윤리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해서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 미온적이다, 아니면 대처가 좀 약하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에서 무슨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게 정치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당연히 돈봉투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상임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나 버렸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건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미 일어났지만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되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는 사실 상대당은 어떠냐라고 묻는다든지 혹은 아니면 밥값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온정주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내로남불적으로 상대당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했다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을 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니죠, 민주당이.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문제 또는 가장 큰 문제 이런 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의 신뢰를 얻느냐 측면에서 누구의 신뢰를 얻느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분들에게는 그간 민주당의 모습이 신뢰를 얻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네 라고 하는 식으로 신뢰를 잃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럼 바꿔 말하면 반성과 혁신의 기준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뼈아프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할 무언가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테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려내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강하게 믿는 지지층에게는 이미 신뢰를 주고 있는데 중도층에게는 점점 불신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불신을 어떻게든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안 나오는 것 같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믿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정치다라고 믿는 지지자분들에게는 저는 신뢰를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이 더 박수받을 일이었겠죠. 근데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돈이 뿌려졌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 누구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심지어 반장 선거에서도 아이스크림 돌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판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지난 정권 탓, 탓 좀 그만해라 라고 할 때 그 탓
그 행태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집단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양당 다 상대만 쳐다보고 있지 국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출당당할 때 사실상 당대표였다가 쫓겨날 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사람이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당시 국민의힘 당의 어떤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되려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이런 정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막아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사퇴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공격들,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기자회견 한 당일에도 예.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당원으로부터? 네, 예. 너희 지금 뭐 하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예. 왜 너 그건 지적 안 하고 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부각해서 뭐 언론들의 먹잇거리를 던져주냐라고 되게 호되게 저를 혼내셨어요. 저는 근데 그 지지자분의 어떤 진심이 뭔지는 알겠어요. 워낙 이제 이 어떤 정치의 역사를 보다 보면 너무 형편없던 적이 많았고 그에 비하면 혹은 아니면 상대당에 비하면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되려 상대를 잘 이겨내서 국가를 잘 운영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전술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도 못 푸는 집단에게 어느 국민이 정권을 운영할 권한을 주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면 집권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가령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국민들을 어떤 홍보의 대상, 그리고 비판하거나 성찰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진짜 보여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홍보 잘하고 그리고 뭐 실수 같은 거는 또는 뭐 잘못된 것 죄 같은 거는 좀 감추고 그래가지고 뭐 겉으로만 좀 번지르르하게 보이면 표를 찍어주는 그런 국민을 너무 낮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것이 경험적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선구제로 그러니까 선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당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뽑아왔던 게 사실이고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는 대구시의원 32명이 있었는데 20명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상대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정치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네. 그 지지자분이 저에게 그러한 정치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정치 생태계가 바뀐다고 하면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를 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이태원 참사 200일이에요. 예. 근데 저는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치가 중심 놓고 다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좀 자괴스럽고 부끄럽고 예. 또 다른 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특별법 논의가 오늘 소위에서 있지만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의 삶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저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자기가 이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고 나면 50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몇 년을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잘못한 게 없죠. 전셋집에 살았던 것 말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어떤 아픔들은 그냥 두고 되려 계속 이제 뭐 서로를 공격하는 거리들로만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혁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에서 인적 혁신이나 인적 쇄신이 가장 빠를 텐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룹들도 있습니까?
그 쇄신총회에서도 예.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지도부를 쇄신해야 된다는 논의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논의를 하면 논점이 계속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반성할 건가를 논의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가 조금만 껴들어가면 너 혹시 상대 쪽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런 논의로 번져서 더 논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코인 관련해서도 예.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게 하는 건 공직자의 지위가 사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해상충 때문에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 논의를 막 조금 엇나가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게 되면 너 김남국이 측근이라서 시기하는 거지. 그래서 공격해서 너 비대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방식으로 번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해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김남국의 코인 사태에 관해서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래도 조금 늦지만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코인 이야기가 터졌을 때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 코인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나?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빈도나 규모나 그리고 그거 거래를 했던 시점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월급 주면서 너 거기에 좀 집중해라. 사회 문제 푸는데 좀 집중해달라고 했던 계약을 완전히 파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쇄신의총에서 탈당했지만 끝까지 진상조사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었지만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가 빨리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국회의원 윤리를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조치는 이미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진상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건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법안과 연결되었거나 예. 미공개 정보와 연결되었는지는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도 이미 확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상임위에서 일단 뭐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탈당을 하셨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에서라도 이것을 다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근데 당 쇄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누구를 통해서 할지, 권리당원이 하는 건지, 대의원이 하는 건지, 뭐 그것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이 예. 제대로 된 쇄신을 할 거냐. 예. 지도부가 쇄신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왜 지도부가 하냐라고 좀 앵커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쇄신해야 되는가부터 다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쇄신해야 되는가? 네. 예. 일단 돈봉투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코인 관련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데 왜 돈봉투 관련해서는 안 꾸리냐.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못하는 거다라고 예. 했지만 코인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이 드러나야 그것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드러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이라고 하면 바꾸는데도 당연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하고 그것부터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떤 단위가 이 쇄신의 키를 잡아야 되는지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내의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해관계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 네.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권지용 전 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